시모노스키 아침에 찾아왔다. 지금은 맑은 날씨지만 오후부터 폭우가 내린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걱정해도 답은 없으니까 그냥 2일차 지금부터 시작해본다. 여기 유메타워, 일단 모지코에 있는 타워랑 또 짱도마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밑에서 보니까 꽤 높네요. 꽤 높고 모지코에 있는 타워보다는 훨씬 그래도 현대적인 느낌입니다. 가려면 여기가 1층이고 4층에 올라가서 유메타워를 갈 수 있다 라고 돼 있네요. 여기 왠지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지코에 있는 타워도 사람이 거의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지금 됐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나가서 대구치 여기 있다. 저기 에스컬레이터도 있었네. 영업시간이 9시 30분부터 밤까지 했네요. 그러면 어른은 600엔. 일단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一人はい。 600円がはい。もしかしてカードでいいんですか？はい、カード使います。そうですね。はい。レシートです。2枚目がチケットです。감사합니다。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チケットの QR コードをスキャン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エレベーターどうぞ。はい。中に入られましたら30回30分はい。クローズボタン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ありす。がとうございます。 30. 上に参ります。ドアが閉まります。 네, 티켓이에요. 카드 사용 가능했고 일부러 한국어로 한번 해봤어요. 전망대는 30이고 내려가려면 28층에 내려가야 되네요. 또 30階です。下に参ります。 전 세계 어디 타워를 가도 똑같은 게 타워의 최상층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 저기 간문다이교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저기 모지코죠. 저기 앞에 있는 모지코 타워는 그냥 건물에다가 전망대 올린 거라서 뭐 그렇게 감흥도 없고 층고도 이거보다 좀 낮아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확실히 모지코 타워보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소개가 좀 돼 있네요. 네. 부산이랑 자매 결혼돼 있어가지고 부산문 이렇게 세웠다고 돼 있네요. 저기 한국 음식점도 되게 많아요. 저기 항구네요. 여기가 1996년에 지어진 간문해협 쪽에서 가장 높은 타워라고 합니다. 애초에 타워 전용으로 만들어졌고 목적성이 뚜렷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느 타워에 와도 똑같지만 볼 건 없어요. 그냥 뭐 전경 좀 보고 위에 체류 시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게 많이는 없네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28층에는 분명히 또 스피너 샵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뭐 전 세계 어느 타워나 똑같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왜 저 혼자 이렇게 여행을 왔느냐 이렇게 썰 좀 풀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심하시는 뭐 디버스라든지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아이가 성장하니까 사실상 학교를 하루 빼는 게 부담스러워요. 뭐 초등학교 때나 얼마든지 빼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하나 빼가지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또 영재원을 다니고 있는데 하필 또 이번 주에 일정이 가는 일정이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또 와이프도 있어야 되니까 저 혼자 오게 됐어요.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되면 가벼운 곳은 저 혼자 다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약간 아재 여행처럼 돼 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인형 직접 잡는 건 100엔. 인형 모으는 취미는 없어서 500엔 주기에는 조금 아깝다. 자, 이제 한번 내려가 볼 건데 29층에는 자판기 있고요. 아마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폭죽 퍼레이드 같은 것도 했나 봐요, 예전에.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 있는 타워들이 타워 안에 이렇게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작게 종이 카드로 해놨네요. 1000억 벌게 해주세요.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저 롯데 팬이지만 하나 이글스 우승 같은 예전에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이슈가 있으니까 꼭 하나 우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는 언제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쿠마몬이 왜 여기 있죠? 쿠마몬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물론 쿠마몬이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화 돼가지고 뭐 그렇지만 이 동네에 쿠마몬이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쇠 잠그는 게 프랑스 파리 다리에서 먼저 유래가 돼가지고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전 세계 어디든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산타워도 똑같죠? 28층에서 내려가게 돼 있네요. 11월 달에 그 아이를 데리고 동반하는 보호자들은 입장료 무료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11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겠네요. 뭔가 마쓰리 같은 느낌인데요. 일본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전통적인 거 베이스 바탕으로 행사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최근에는 저기 지금 북치는 아이들도 다 한 중학생이나 한 고등학생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직접 참여하는 사람 말고 젊은 세대는 없어요. 그게 현재 일본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그 관념 아예 젊은 세대와 형 세대와의 단절이 좀 요즘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올 계획은 처음에 없었는데 딴 거보다 알폰소 무어 작품이 한 작품이 있어요. 그거 보러 왔습니다. 여기 운영 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네요. 입장 마감은 4시 반까지니까 그 생각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지 엔트런스를 볼 수 있어요. 운이 좋네요. 이집트전 하네요. 딱 미미 타임 맞춰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 운이 나빴네요. 이집트전 한다고 나머지 작품들 다 뺐어요. 딴 데로 다 빼고 진짜 온리 이집트전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원래 원했던 알프스 모아 작품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집트 작품전 보긴 봤는데 주말이라고 할증 더 붙더라고요. 총 1,400엔에서 봤던데 저도 좀 몰랐던 게 일본 내에 이집트 유물들이 꽤 많았네요. 일본 내인 전국에 있는 이집트 유물들을 다 모아놓은 느낌. 그리고 제일 많았던 게 와세다에서 예전에 이집트 발굴 작업을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1960년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한참 경제 부상해갖고 거의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와세다 대학에서 최초의 발굴 작업을 해갖고 와세다 대학 측에서 보유한 작품도 좀 많았던 것 같고 토카이 대학에서 발굴 작업을 또 참여하고 토카이 대학 소유도 되게 많았어요. 작품들이 이제 일본 내에 생각보다 이집트 작품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 1960년대쯤에 이집트에 한참 유물들이 외국으로 반출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이집트 정부에서 아예 차단을 내렸고 그 이전에 수집된 작품들이 일본에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폰소 모아 작품 못 본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것도 운이죠 뭐. 가문다이교가 있고 그 옆에 여기가 단노우라 전투 전장입니다. 어제 잠깐 아카마즈 인구에서 소개드렸던 안토쿠 천왕이 패배하는 곳이죠. 일본 소도시일수록 영화와 드라마 촬영과 관계된 곳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인데 이것도 2005년 NHK 드라마 요시츠네 주인공인 타케자와 히데아키의 핸드프린팅이 되어 있었다. 제일 좋은 위치에 이렇게 해놨네요. 이번에는 해저터널로 가볼게요. 단노우라 전장을 뒤로 하면 해저터널로 갈 수 있어요. 기본적인 해저터널을 무료라고 하니까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밤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여기가 가문 터널인가 봐요.
기념도장 찍는 곳이 있는데 저는 찍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가면 모지코인 것 같아요. 장거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요즘은 해저 터널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해저 터널 자체가 공사가 되게 높은 기술력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해저 터널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일본이 전무후무를 했었죠. 근데 이제 한국도 건설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해저 터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예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해저 터널 시공이 좀 어려웠던 장소는 거가대교 해저 터널 라인입니다. 거기가 수도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특히 암석도 특이 암석이라서 공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든 여기 다 보고 가. 야마구치 켄, 후쿠오카 켄 이렇게 나뉘어서 딱딱 경계네요. 이것도 볼거리네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경계선. 와,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1937년부터 계획돼서 만들어졌대요. 전쟁 때문에 중단된 적은 이제 21년 세월에 거쳐서 1958년 3월에 완성된 해저 터널을 합니다. 차도 아래는 사람과 자전거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갖추고 있고, 간mon도는 1973년에 개통된 간mon도는 혼슈와 규슬린 대동맥으로서 현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기가 아마 해수 침술로 유입되는 걸 배출하는 장소일 거거든요. 물 흘러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영국까지 프랑스가 해저 터널도 있잖아요. 거기도 최근에 해수가 계속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래된 터널일수록 그게 좀 더 심하겠죠. 아무리 이 터널을 뭐 강판으로 감싸든 또는 콘크리트로 감싼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의 염분이 계속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500m만 가면 시모노세키, 그리고 모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배 타고 갔는데 오늘은 걸어서 모지 가요. 반대편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아침에 갔던 유메타워 저기 또 있네요. 밑에 신사도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떠요. 원래 12시에 폭우 온다고 했는데 해가 떠요. 여기에 이름이 등록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메카리 신사의 유래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대 천황인 주와이 천황의 왕비 신궁 황후가 사만정벌을 위해 전장터로 떠날 때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때 신의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 신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메카리는 미역을 벤다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지금부터 소개할 특별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음력 설날 이른 새벽, 메카리 신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열립니다. 후쿠오카 해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메카리 신지입니다. 새벽 2시 30분쯤 3명의 신관이 전통 복장을 입고 한겨울 차디찬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붙어있는 미역을 하나하나 직접 빼어 신전에 바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제사를 보면 눈이 멀어진다는 금기가 있어서 아무도 구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전 이후부터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됐죠. 이 신비로운 의식은 유명 작가 마스모토 세이초의 소설
시간의 습속에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관문터널을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신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광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후쿠오카 켄에 있는 관문대교 입구 쪽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또 배탈을 하면 무지코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걷는 거리나 여기 해저터널 가는 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저터널로 가기로 했습니다. 보이시죠? 페리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게 이 해저터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어요. 여기 이렇게 각자 돼 있네요.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반대편에 또 있겠죠? 아까 전에는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체크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한 10분 안 걸렸네요. 그리고 저거 사람 없을 때 찍어 놓을게요. 중간에 좀 떴지만 그래도 잘 찍은 것 같아요. 관문에서 무지코 넘어갈 때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무지에서 관문을 넘어올 때는 한 3분의 1 지점이 오르막으로 돼 있어요. 좀 힘들었어요. 제가 10분 미만으로 걸리긴 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전속력으로 그냥 걸었기 때문에 이 정도고, 만약에 조금 연령대가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한여름에는 습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